오늘 주제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도 버는 온라인 모임 창업으로 지었습니다. 네, 저는 라이프 리빌딩 연구소라는 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연구소장 노메세드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을 일단 2시간으로 잡았는데요. 오늘 순서는 강사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하고요. 모임 창업이란 무엇인지, 모임 창업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모임 창업 수익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모임 운영 준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임 운영 후 수익화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채팅창에 말하기 이야기하시기 힘드신 분들 채팅창에다 쳐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없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삼성을 다니는 삼성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 둘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지금 마이크를 대부분 꺼두셨기 때문에 채팅창에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볼까요? 삼성맨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2번은 개그맨이 더 행복할 것이다. 2번.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셔 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번. 심장님 2번. 조건이 너무 없어서 패스. 네. 1. 고정수익. 판단님. 여기서 약간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약간 여기서 MBTI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건, 조건이 없어서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이거는 MBTI에서 어떤 걸까요? J형에 가까울까요? J형? 네. 1번, 2번. 네. 1번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1번. 그럼 네. 다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다시 드려볼게요. 이렇습니다. 삼성맨, 두 사람 똑같은 사람이죠? 삼성맨도 정영돈 씨고요. 개그맨도 정영돈 씨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땐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삼성맨 정영돈이 행복할까요? 개그맨 정영돈이 행복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든군이 님이 시작하자마자 제가 생각하는 답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저도 개그맨 정영돈 씨가 훨씬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선택 때문이겠죠? 선택. 아마도 삼성전자에 입사한 정영돈 씨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삼성전자를 다니는 그걸 포기하고 개그맨을 선택했을 때는 힘이 들지언정 그의 삶은 행복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탄생,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의 영역이다 라는 거죠. 아마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나의 모습은 그동안 내 인생에 있었던 어떤 선택의 연속으로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잖아요. 현재 내 삶이. 근데 그러면은 현재 내 인생이 어떤 선택에 의한 걸까? 내가 어떤 선택을 계속 해왔길래 현재 내가 되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끼었을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택들을 누가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 인생에 현재 나이가 있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선생님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환경일까요? 저 부모님이 아마 영향을 가장 많이 줬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선택한 것 중에 가장 큰 선택지가 뭐였을까요? 내 인생을 결정한 가장 큰 선택지. 부모님이 나한테 영향을 주셨던. 아마도 어릴 적부터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을 뭐 많이 이야기하셨겠죠. 학교 선택. 굉장히 여기 지금 그 저랑 코드가 잘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저도 학교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선택. 왜냐면은 우리가 대학교를 가는 시점부터가 사실 어느 정도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교를 내가 어떤 대학교를 가냐,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어떤 학과를 선택하냐, 그게 사실 내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지배적인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3 때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저의 고3 때로. 고3 때로 내가 돌아가서 어떤 내가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게 맞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졌을 때 그냥 노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노.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이제 선택한 거는 이제 18살, 19살밖에 안 된 사람이 선택을 하기에는 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는 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저는 이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점이 여기다. 이게 단추잖아요. 셔츠의 단추. 여기 셔츠의 단추를 끼우고 여기 끼워지고 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여기 갈 때까지 모르죠. 통상은. 여기에 갈 때까지, 아, 뭐야, 단추 잘못 끼웠네? 라는 건 끝에 가면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죽는 거. 죽을 때가 돼서야, 아,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라는 걸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문득 생각을 또 해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바닥을 쳤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에 항상 나오는 게 이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왜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아니면 뭐 생사에 가장 많은 게 생사의 문제였어요.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진짜 의미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이 인생에 가는 길에서 어떤 한 이벤트가, 내 지금 인생의 방향에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졌네라는 거를 깨닫게 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내 단추를 제대로 끼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게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은 깨닫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깨닫기 힘들다. 근데,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는 인지를 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내 인생의 방향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다. 라는 그 인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뭔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다는 그 생각.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 삶을 내가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라이프 리빌딩이라는 그런 개념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사실 자기소개를 하기 위한 엄청나게 큰 어떤 밑그림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프 리빌딩 연구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제가 뒤에서 한번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가 이걸 인지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거를, 어, 이렇게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블로그도 코칭을 하면서 1대1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랑 저랑 연결된 게 블로그를 기반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재의 삶에 대한 뭔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가지고 나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내 삶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뭔가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다들? 맞나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달님. 반누나님이 그래서 노메세드인가요? 라고 하셨던 거는, 이 노메세드라는 닉네임은 제가 휴직을 했을 때 처음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원래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약간 이제 그 따와가지고 저는 노매드 노세드거든요. 그거에 이제 약자를 제가 노메세드라고 만들어 본 건데, 미치지 않으면은 슬프지 않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뭐 어법상으로는 맞진 않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야, 쟤는 좀 미친놈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은 전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약간 미친놈 소리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따가 좀 더 얘기 드리겠지만은 13년 차 하고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퇴사를 완전히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사실 저한테 좀 약간 미쳤다라고 해요. 왜냐면 그 직장 생활에서 쌓아왔던 게 있는데 너가 나왔으니까 너 그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왔으니까 너 미쳤다. 근데 반대로 저는 행복하거든요. 이 나왔기 때문에 더 행복하거든요. 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 닉네임의 의미는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라이프 리빌딩, 내가 원하는 삶으로 지금부터는 내가 내 선택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요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이걸 전달하고 전파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빌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서두가 너무 긴데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12년 동안 했거든요. 12년 동안 하고, 저한테도 이벤트가 있었어요. 어떤 이벤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겠죠. 난 지금 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나 내일 당장 퇴사.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살아야지.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 유예 시간을 가져서 2년 동안 휴직을 했어요. 2년 동안 휴직을 내고 이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 저를 테스트합니다. 내가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다 보내면서 2년 동안 내가 이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다. 안 되면 다시 돌아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던 일들이 뭐 블로그도 있었고, 많았어요. 했던 일들은. 블로그도 하고, 해외 구맹도 하고, 뭐, 크몽에서 문서 편집하는 뭐 그런 것도 팔아보고, 5만 가지 막 이런 잡다한 거를 막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건 블로그인 거고. 근데 블로그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2020년 11월에 블로그를 신규로 개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1년 4월에 네이버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로 바로 5개월 만에 선정이 됐죠. 5개월 만에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엑스퍼트를 신청을 해가지고 블로그 코칭을 하고, 블로그 코칭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모임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자책 쓰는 모임도 만들고, 그 습관 만드는 모임도 만들고,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해가지고 또 플랫폼도 조금씩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을 만들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을 누구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심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에 그런 사람들을 메신저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메신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나는 어떤 메신저가 되고 싶냐? 나는 행동으로 라이프 리빌딩을 지원하는 코치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이제 강의를 2시간 동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모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지식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돈이 벌리나요? 안 벌린단 말이죠. 이 지식은 행동으로 이게 표현이 됐을 때 어떤 실패든 성공이든 성과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 정보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를 믿고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 커리큘럼의 대부분은 3주, 한 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을 이게 행동화가 되는 데까지를 저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간으로 하는 커리큘럼들을 많이 모임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소개만 20분이 걸렸네요. 네. 이제부터 모임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속으로 박수 치고 계시죠? 네.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 창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모임 창업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관심사나 목표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모임이 가진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해주고 수익을 얻는 수익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임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 원하는 게 동일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가치를 계속 제공을 해주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치를 제공해주는 대가를 수익으로 얻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크게 세 가지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라클 모닝을 한다. 내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근데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는 이게 뭐 동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지만, 동기는 일시적인 거라서 장기간으로 이끌어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하는 모임도 운영하고 있고, 아, 또 책도 읽어야 되겠다. 왜냐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으니까 책을 꼭 읽어야 돼. 하루 30분이라도 꼭 읽어야 돼. 그래서 독서 모임도 만들었고요. 아, 난 블로그를 내가 혼자 하니까 너무 어려워. 맨날 맨날 글 쓰는 게 곤욕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내가 할 수밖에 없을까? 블로그 글을 어떻게 쓸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블로그도 사람들 모아가지고 사람들 같이 하면서 우리 한 달 동안 일 이 포스팅을 같이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포스팅도 해보고, 제가 리더로 있으면서 알려주면서 강의도 하고 전자책도 판매를 하면서, 또 저도 그때 글을 쓰면서 저의 성장도, 저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또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모임을 통해가지고 저의 삶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임의 장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삶의 꾸준한 우상향이 생기고 이게 일종의 복리로 작용해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임 창업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같은 거를 계속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모임 창업을 그러면은 수익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사례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장단점이랑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모임 창업 수익화 사례는 제가 이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블로그 운영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거를 도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수익화를 하는 거죠. 이걸 제가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가지고는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모임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내가 강의나 커리큘럼 판매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전문성이 좀 높기 때문이에요. 전문성이. 그러니까 블로그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전문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임에 참석하는 내가 모임의 리더랑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정보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깜짝이야. 그렇습니다. 네. 정보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가 단가도 높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2022년 1월에 제가 블로그 러닝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블로그 여기 다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블로그를 혼자 운영하면은 되게 외롭고 힘들고 뭔가 내가 이거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블로그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랑 한 달 동안 일 리포스팅 하실 분들, 같이 하실 분들 있나요? 이렇게 모집을 했더니 5분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한 달 동안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이제 그분들한테 막 알려드리고 막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일 리포스팅을 한 달 동안 하니까, 처음에 방문자 수 100명이었던 분이 방문자 수 2,000명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웃도 300명이었는데 끝난 다음에 3,000명이 넘어갔어요. 와, 이게 성과가 엄청나게 좋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기도 운영을 해보고요. 커리큘럼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2기도 운영했는데 2기에서도 또 성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유료화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참가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3기부터 참가비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때 5만 원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엄청 떨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는 게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기부터 유료를 전환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고, 현재는 9개 기술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8기 때는 제가 그래서 참가비가 이거 3주 코스로 운영하는데, 3주 코스로 운영을 하는데 참가비가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8기를 지난 3월 달에 8기를 운영해가지고, 160만 원의 모임을 통한 수익을 얻었고, 그 다음에 9기는 지난 한 달 전에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하반기 프로모션으로 해가지고 50% 할인된 가격으로 10만 원 참가비를 받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5분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5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성이 높을 때는 높고, 내가 여기 끼어 팔기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코칭 상품, 그리고 전자책, 이런 것들, 강의, 이런 끼워 팔기 할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모임의 참가비 단가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상품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우월하다. 그러면은 모임을 참가비를 높게 책정해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러닝메이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전자책 러닝메이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전자책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180페이지 정도짜리의 그 전자책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판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전자책이라는 수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블로그를 운영할 때 내가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전자책은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해 줄 때 인쇄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대신해가지고 내가 이벤트를 열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참여하면 제가 작성한 180페이지짜리의 전자책을 제가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공짜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전자책이라는 게 너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한번 발간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발간을 해보니, 근데 180페이지를 쓰면서 이제 지쳐버린 거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전자책 쓰는 게. 그래서 혼자는 못 쓰겠는 거예요. 또 다시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것도 모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리더가 되면은 나도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아요. 전자책 쓰실 분 모이세요. 한 10명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저희 한 달 만에 전자책을 한번 출간해 봅시다.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전자책 한 12명, 13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7명이 전자책을 출간을 완료를 했어요. 이게 또 이게 두 번째 기술을 운영하다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아웃풋도 좋고, 아웃풋이 딱 상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2기부터 바로 유료화를 했어요. 2기부터. 근데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전자책을 그냥 한번 발간을 해봤고, 그 발간을 해본 절차를 제가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전문성은 없어요. 이 전자책을 잘 파는 방법, 잘 파는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 이거는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잘 팔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절차는 알죠. 그러니까 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울타리만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참가비를 지불을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전자책 러닝메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2분 있으신데 1인당 참가비는 2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11명이 참석하셨었어요. 그래서 22만 원의 수익을 창출을 해낸 거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정말 좋은 알파는 뭐냐면 제 전자책도 나왔다는 거죠. 제 전자책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 전자책을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거를 강의를 하고 전자책을 나중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임을 운영하는데
내 아웃풋도 나오고 수익도 생기고 내가 뭔가 나의 사업도 발전하고 이게 너무 이 완벽한 구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다양하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거 두 번째 운영하면서 들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운영을 하면서는 이제 여기 더 확장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내 삶을 모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모두 모임으로 통제하는 건 어때? 이런 생각까지 이제 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모임으로 하자. 책 읽는 것도 모임으로 하자. 운동하는 것도 모임으로 하자. 이 생각까지 제가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임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미라클 모닝 러닝메이트를 만들자.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미라클 모닝 모임을 만들었고요. 운동하는 것도 모임을 만들자. 운동하는 것도 모임을 만들었고요. 독서하는 것도 모임 만들자. 독서하는 거 모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갓생 러닝메이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5개 기수를 운영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뭐 운동 전문가도 아니고 독서 전문가도 아니고 미라클 모닝도 무슨 전문성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참가비를 1만 원으로 책정했는데도 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나는 하고 있는 건데 수익이 창출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저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이 모임을 내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은 이 정도 수익은 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전문성은 떨어지는 거니까 단가는 어떻게 보면 참가 비용은 좀 낮죠. 근데 이게 이따가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장점이 반복하잖아요. 전문가가 되어가요. 내가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 미라클 모닝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가고요. 운동에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되어가고 독서에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되어가요.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불과 6개월 만에 저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껴가지고 이거는 내가 운영하고 싶은 분야를 운영하면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 전문가가 되는 거는 당연시사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음, 네. 제가 사실 모임 운영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하기가 뒤쪽에 좀 있는데,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앞쪽에 이건 너무 장점이랑 이런 것들만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괜찮으신가요, 지금? 네, 유주님 일일 포스팅, 네, 일일 포스팅 금방 합니다. 지금은 제 글 한 개, 지금은 글 한 개 쓰는데, 한 40분 정도만 쓰거든요. 40분.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40분 정도만 써요. 근데 그게 제가 2년 동안 2,000개 넘는 글을 썼거든요. 그 블로그에. 그러니까 이게 글 쓰는 게 의지의 문제지 쓰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면 그 중간에 딱 포맷을 잡아놓고 나 오케이, 나 요거 쓴다. 그리고 딱 찾아가지고 딱 넣고 정리하고 이미지 만들고 편집하고 해가지고 40분이면 1,500자 정도 되는 글을 쓰거든요. 키워드 찾는 거는 물론 어렵습니다. 키워드 찾는 건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운영하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키워드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에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투 트랙으로 또뭐 돌려야 되고 키워드를 발굴해서 쓰는 글 하나 그리고 내가 브랜딩을 위해서 쓰는 글 하나 요걸 이제 투 트랙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운영을 해야 지치지 않고 꾸준히 운영할 수 있거든요. 항상 정보성 글만 쓰면은 힘들죠. 어떻게 맨날 밥만 먹고 살겠습니까? 네. 글 쓰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좋을까? 네. 일단 질문은 이따 마지막에 Q&A 시간 있으니까 블로그 뭐 포함해가지고 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모임 창업의 장점이 5가지가 있는데요. 한 개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도표 형태로만 표현되고 나중에 전자책 드리면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는 환경 설정입니다. 모임 창업을 했을 때, 모임을 운영했을 때 장점. 첫 번째 환경 설정이에요. 환경 설정,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에서 아마 어느 정도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내가 해야 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모임을 운영하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 1일 포스팅을, 어이구, 1일 포스팅을 꼭 하고 싶어. 그러면은 블로그 1일 포스팅을 뭐 30일 동안 하는 모임을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전문성 필요 없죠.
왜냐면 내가 무료로 운영하고 그런 걸 하면은, 할 거면은, 정보의 공유가 원활해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하면서 내 블로그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식이 되는 거.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장점이 있어요. 꼭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 초반에 유주님은 나중에 내 이름으로 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전 지금 당장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 모임은. 비용을 만약에 안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유료로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가치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조금 더 우월해야 되는 부분이 없진 않은데 내가 무료로 운영한다? 그럼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죠. 사람만 모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싶다. 나는 무조건 이건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임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은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공부도 저도 진짜 해보고 싶어가지고 부동산 모임, 공부 모임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짠테크? 짠테크도 있죠.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는 그런 모임도 한 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달에 정해진 예산으로만 살아보실 분들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달 예산 내 생활비에서 딱 얼마큼 덜어가지고 요만큼만 딱 사용하는 거. 한 달 후에 결산하는 거. 이런 모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주식 공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비움. 요즘 비움 챌린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정돈 하는 거. 내가 메일을 그냥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일 하나씩 비우기 챌린지를 해봅시다. 하실 분들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모여요. 저는 이거를 진짜 블로그로 그 모집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도 모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 단순히 하루에 하나 이 물건을 버리는 걸 떠나가지고 뭔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으면 그게 수익화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 설정. 내가 집에 있는 물건을 줄이고 싶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이 비움 챌린지 모임을 운영을 하는 거죠. 영어 공부하고 싶다. 영어 공부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환경 설정이 됩니다. 난 리더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리스크가 제로라는 겁니다. 리스크가. 사실 제로 리스크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없겠죠. 표현이 이렇다는 거죠. 이 제로 리스크라는 관점은 내가 이거를 실패했을 때, 나에게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당연히 손실은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손실이 있겠죠. 근데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은 없겠죠. 내가 모임을 운영하다가 내가 리더로서의 뭔가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 나 이 모임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참가자분들한테 죄송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민망함과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비용적으로는 손실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임을 운영하다가 이건 안 될 것 같네요. 이때까지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좀 욕 몇 마디 먹으면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인 리스크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전 지식 산업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더라. 우리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의 수준을 알고 싶으면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5명을 보면은 내 수준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물론 내가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하면은 확장시킬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 지역이 한정되면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단 범위도 줄어들잖아요. 근데 내가 모임을 운영하고 모임의 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는 라이프 리빌딩 그 채팅방에도 한의사님도 계시고, 뭐 약사님도 계시고,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 경제 비즈니스 인플루언서 1등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내가 모임의 리더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내가 모임의 구성원이 되면은 개별적인 관계들은 약간 낮잖아요, 이제. 그냥 내가 참가자일 뿐이니까. 근데 내가 리더가 되면은 1대1의 관계도 굉장히 좀 더 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블로그
러닝메이트를 하면서 제 프로그램에 참석하셨던 분이 우연히 어떤 그 평생교육원에서 블로그 강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소개를 해줬어요. 아, 이분 진짜 블로그 잘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다가, 직장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인맥들이 조금씩 넓어지면은 이게 영향력이 되는 거고, 이게 돈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수익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글을 하나 써도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이거 저 협찬 받은 건데 좀 도움 좀 주세요 하면 이렇게 다 가가지고 뭐 한 100명 정도 막 댓글 남겨주고 1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활동들도 충분히 하면서 어 뭔가 이제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5명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블로그 러닝메이트를. 근데 지금은 16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160명이 저는 한 명 한 명의 관계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1,500명 있는 채팅방 이렇게 모여가지고 1,500명 많은데 실제 리더랑 이 사람들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딥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면은 내가 뭔가를 할 때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를 전달을 해주면서 이제 그 같은 영향력권에 있으면서 서로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모임 창업이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블로그 러닝메이트를 제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달라져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모임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30명을 앞에다 두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대충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냐하면 여긴 참가해 주시는 분들이 다 나를 믿고 참가하고 2시간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참가하는 건데 얘가 대충 그냥 어디 뭐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알게 된 내용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으면은 구글 검색만 하면 아는 건데 이거 제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내용들을 전달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박식해질 수밖에 없어요. 블로그 운영, 전자책을 쓰는 과정, 전자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국어몽에 어떻게 등록해야 되고, 전문가 어떻게 등록해야 되고, 뭐, 양식은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소사소한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모임 운영하면 케이스 스터디가 돼요.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내가 이론을 습득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무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실무를 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돼요. 그러면은 이론이 박식해지고 케이스 스터디가 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지나면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 러닝메이트는 지금 9개 기술을 운영했으니까 블로그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남들과 견주어 봤을 때도 저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저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수준이고요. 전자책도 지금 이제 3개 기술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자책을 잘 파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전자책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쓸 수 있게 하는가, 한 달 만에 어떻게 전자책을 발간해내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케이스 스터디가 되고 강점들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그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 푸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끌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할수록 내가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또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모임을 운영하는 것도 내 성장을 위한 그 지름길이 되는 거죠. 환경 설정과도 약간 연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다섯 번째는 이제 플랫폼 성장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네이버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블로그만으로 하다가 카페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블로그의 한계를 느끼고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만들었던 이유가 블로그는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만 정보를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소통을 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카페에도 글을 올려주면은 그 사람의 글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을 과제를 주면서 과제에 대한 인증을 카페에다가 이제 하도록 이제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뭐 미라클 모닝 하는 거 인증하는 거, 독서하는 거 인증하고, 운동하는 거 인증하고, 전자책 쓴 거 인증하고, 블로그 글 쓴 거 인증하고, 인증을 다 카페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가 성장을 하는 거죠. 저만의 플랫폼이 성장을 하는 거죠. 카페를 성장시키면은 이게 일종의 임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누군가가 내가
왜냐면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내 카페에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 와서 자기의 상품을 홍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게시판을 임대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홍보를 할 때마다 뭐 비용을 받는다던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또 하나의 그 패시브 인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온라인에 건물을 하나 세우는 약간 블로거는 또 다른 개념의 그, 그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카페도 지금 활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 환경 설정, 제로 리스크, 인적 네트워크, 전문가 성장, 플랫폼 성장.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운영해가지고 나의 성장을 추구하는 게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전자책도 냈고 여러분들한테 그 가치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제가 단점은 명시를 안 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커요. 왜냐면은 결국엔 리더잖아요. 내가 모임을 운영해야 되는 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좀 내가 앞서서 내가 좀 나서가지고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MBTI가 I이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약간 내가 사람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좀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해보면은 성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내가 원래 소통이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즐겁고 내가 도움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나의 약간 너무 내향적이었던 성격이 좀 더 외향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네.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안 해보면 모르는 거죠. 해보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이런 장점들이랑 단점들을. 네. 그래서 로즈님은 슈퍼 아이시군요. 모임을 운영하시는 게 좀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재밌는 점은요, I인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러면. 애초에 모집을 할 때 MBTI I만 받는다, 나는. 그렇게 모집을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전자책에도 있지만은, 모객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런 사람이 참여하세요라고 해가지고 딱 규정을 해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나는 I인 사람만 원한다. I인 사람만 참석해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입장을 정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야, 모임 들어와서 나댈 거면 들어오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경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참석하시는 분들은 I 성향을 오시라고 하는 거는 너무 외향적인 분들은 어려우니까 참석하지 말려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활동적으로 하시면 어렵다. 제가 사전에 공지 드리지 않았냐. 나가주세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조용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이 또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의 또 특징이 모이면은 또 시너지가 더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아이들끼리 모이면 그 중에 또 이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모이면 또 시끄러운 사람이 생겨요. 어쨌든 조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프피. 네. 알핀님. 아무튼 그래서 제가 모임 창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5가지는 나의 성장, 그리고 타인의 성장도 되는 거죠. 타인의 성장도 시켜주고요. 네, 플랫폼도 성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선순환되는 퍼펙트한 수익 구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해방클럽. 네, 해방클럽 좋네요, 이름. 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오케이 모임 창업이 좋은 건 알았다. 그럼 모임 창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일단은 제가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눠 봤는데, 첫 번째는 참가비예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있는 분야가 참가비입니다. 멤버십이죠. 그래서 이 모임을 내가 운영할 때 참가할 때 얼마만큼 비용을 내야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참가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근데 유료로 하면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건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는 참가비에 더해가지고 내 상품을 같이 파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블로그 러닝메이트, 블로그 러닝메이트라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블로그 강의, 그리고 블로그 관련된 전자책, 그리고 블로그 1대1 코칭 요 3가지 상품을 끼어 팔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참가자 한 명당 2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임을 운영하면서 내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모임의 참가비를 또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가를 올리는 거, 참가비 이외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모임으로 성과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 심장님 작가 이야기 하셨었는데, 일종의 모임을 어느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우리 이번 모임은 어떤 결과물을 내놓자라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무슨 경연대회가 있다든가, 모임, 이거 약간 근데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떤 경연대회가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사업, 공모전 같은 거 있잖아요. 공모전 같은 거를 모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뭐 수상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다든가. 그런 수익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임이 어떤, 그, 뭐, 공공사업을 이런 걸 지원하는 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특정 단체로부터 또, 그, 커미션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스폰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이제 모임의 수익을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참가비랑 멤버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여기에서 이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모임을 운영하고 나서 수익화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네. 10분 휴식하고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을 다시. 일단 이 다음에는 이제 모임 운영을 내가 이제 하려고 한다. 그래, 모임 운영 좋은 거 알겠고, 수익화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럼 이제 모임을 운영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운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모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수익화까지 연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운영 준비는 제가 6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나눌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좁히면 좁힐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6단계로 뭐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방이고요. 두 번째는 주제 결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참가 대상 및 인원수를 결정하는 거고, 네 번째는 모임 운영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객하는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참가자들과 소통 채널을 준비하는 거. 이렇게 여섯 가지로 생각을 해봤고요. 조금씩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를 모임 운영을 하기 전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메타인지를 해야 됩니다. 메타인지.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메타인지거든요. 나 스스로를 아는 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평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뭔가를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와, 나는 내가 엄청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난 천성이 진짜 게으른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일단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그래서 이 브랜든 버처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메신저, 그 사람 메신저라고 해요. 어떤 내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줌으로써 내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이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과 기반형이고, 두 번째는 연구형, 세 번째는 롤모델형,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성과 기반형은 이거는 내가 포지셔닝을 할 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분야를 운영해가지고 성과를 명확하게
냈었을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5개월 만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블로그 수익을 300만 원까지 만들어냈다. 이건 제가 어떤 블로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성과를 가지고 이 성과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임을 운영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일단은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성과가 있어야 그래도 신뢰도가 확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과 기반형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백만장자 메신저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꿈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 팀의 일원으로서 협력하는 법, 자산 관리, 창업, 상품이나 브랜드 마케팅, 친밀한 인간관계. 이것도 약간 신선하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 모임 운영한다? 그러니까 모임이랑 메신저로 운영한다?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 거죠. 영성, 약간 종교적인 것 같고요. 인테리어, 패션, 정리정돈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효율적인 삶을 사는 방법. 일종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노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엑셀, 파워포인트, 뭐 한글 이런 것들은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성과 기반형이고 두 번째 연구형이에요. 연구형. 연구형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니야. 예를 들면 여기 다 블로그 하시니까 내가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연구를 해볼 수 있어요.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 최근에 선정된 사람 인플루언서를 100명을 내가 뽑아. 100명을 찾아요. 100명을 뽑아요. 거기서 통계를 내는 거야. 이 사람은 글 몇 개고, 이 사람 블로그 언제 만들었고, 하루에 일일 리포스팅 그 글 빈도는 인플루언서 되기 전에 글 빈도는 얼마나 됐고, 그다음 글자 수는 얼마나 됐고, 이미지는 몇 장을 넣고, 이런 것들을 내가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 데이터를 내는 거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거에 평균을 내보니까 인플루언서가 되려면은 평균적으로 글을 몇 개 써야, 일일 포스팅 얼마 정도 해야 되고, 한 분야 주제 뭐 좁게 운영해야 되고, 이웃과의 소통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더라. 라고 데이터 값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만들거나 전자책을 판매를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카더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표본을 굉장히 적게 잡아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이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내 정보화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건 성과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내가 그 어떤 지식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는 모임을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나도 같이 노력한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인플루언서 무료로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었는데 누군가 인플루언서가 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성과를 해가지고 그 다음 코스를 또 내가 인플루언서 몇 명 만들었다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이제 이 모임을 조금씩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롤모델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롤모델형은 이제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이게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야지 훌륭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신뢰성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약간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롤모델력. 예를 들면 그분이 저는 롤모델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냐? 그 김교수님인가? 김교수의 세 가지 그 얘기하시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글쓰기 막 그 기록인간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성과나 연구라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뭔가 세 가지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뭘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뭔가 그분이 주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롤모델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네, 곰돌 부인님은 팬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분야로 뭐,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나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배정희님이 이야기하신 김 작가님 그분 아니에요.
김 작가님은 아니시고요. 김 교수, 아무튼 김 교수의 세 가지라고 하시는 거, 안경 쓰신 김익한 교수님, 김익한 교수님 맞을 거예요. 김 교수님. 아무튼 그분. 근데 아무튼 그분이 저는 약간 롤모델형 인간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내가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순서를 모방이랑 주제 결정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애매하긴 해요. 뭘 먼저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모방인데, 모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저는 이게 시장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조사.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어떤 주제들인지. 아마 모임 기본적으로는 돈에 대한 모임이 좀 그 시장에서는 지배적이겠죠. 많겠죠. 그 모임은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그 모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뭐 커리큘럼일 수도 있고 독서 모임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누군가 독서 모임을 30만 원을 받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 그러면 이 모임은 왜 인기가 있는 거지? 이 모임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 라는 걸 살펴보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모임 한 달 동안 운영하는데 몇 번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내가 체킹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모임 몇 개를 살펴보다 보면은 내가, 모임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내가 모임의 어떤 그 참가비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감을 잡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시장 조사는 내가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하고 잘 되고 있는 커리큘럼을 따와가지고 내가 나만의 색깔을 좀 입혀가지고 나만의 상품으로 론칭을 해 나가는 거죠.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진 않았는데 이게 정말 필수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자책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니까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방하는 거여가지고 모방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일단 모방을 해서 모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많이 보는 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손품은 기본이겠죠, 손품.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죠. 이거 독서 모임이라고 이렇게 검색만 해도 네이버에서 검색들이 많이 되고 여기 뭐 온라인 독서 모임, 독서 챌린지 모집, 여기도 모집이죠. 독서 모임, 중년의 모임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검색을 몇 번 해보면은 내가 운영하고 싶은 주제에서 많은 모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을 모방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를 이제 주제 결정으로 했는데 주제 결정은 이게 사실 가장 고민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의 능력도 고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주제 결정을 할 때 고려 요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 내가 이 모임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성장을 하고 싶은 거냐? 이 모임 활동을 통해서 나의 내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냐?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또, 이게 바로 또 이거랑 연결되죠. 내가 들여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이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돈을 벌려고 하는 모임이면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참여하고 시장이 좀 커야 되겠죠. 내가 성장을 주제로 하고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한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시장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시장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좀 디테일하고 깊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임의 크기도 달라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참가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주제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랑 너무 소통하는 것도 싫고 나는 내적 성장을 원한다. 그러면은 사람을 좀 좁게 가져가가지고 더 긴밀하게 가져가는 게 훨씬 좋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인데 부가가치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모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니까 투자 그 시간 대비 뭐 수익화나 어떤 성과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헛고생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쏟아 부었는데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는 모임이다. 그러면은 이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능력인데, 능력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운영을 할 때는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못하는 거를 내가 처음부터 접근을 하면은 애초에 지레 겁먹고 거기서 이제 한번 겁먹으면 그 다음 단계를 이제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넥스트 스텝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한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일단 소모임으로 모집을 해보고 그 모임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이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 그 다음에 전자책, 그 다음에 생활습관,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능력, 내가 능력이 높은 거를 먼저 기준으로 좀 시작을 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해주면서 모임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설정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겠죠. 이게 뭐 나의 나의 직업과 관련된 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세무사다. 그러면은 뭐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뭐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부 모임 해주고 정보 알려주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주제를 내가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주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모임이라는 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주제는 본인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참가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가자는 이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걸 정의를 하는 걸 말하죠. 그 이제 항상 이제 뭐 마케팅 쪽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고객의 페르소나. 이 모임에 참여를 해가지고 나랑 같이 성장할 사람, 나랑 같이 아웃풋을 만들어낼 사람을 누구로 정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고객 페르소나를 너무 광범위하게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은 마케팅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요. 사람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MZ세대가 있고 중장년층이 있다라고 해볼까요? 근데 둘 다 고객이에요. 근데 MZ세대는 톡톡 튀는 거, 뭔가 내가 경험을 중시하는 거, 그리고 자극적인 거,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내가 모객하는 글을 쓸 때랑 중장년층, 중후하고 내가 뭔가 안정적으로 뭔가 그 모임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 관계에 대한 재미를 얻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모객을 하는 거랑 글의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객을 할 때도 중요하고 시장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 페르소나를 약간 좁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저도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의 고객은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객을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모임 참석원이 누구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모집할 때 이 모임에 참여하면 좋은 사람은 누구다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것에 나오는 일관성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렇게 뭐 그 무의식까지 깊숙하게 침투되지는 않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집 고객은 MBTI I인 사람만 와라 라고 얘기를 내가 명시를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성향의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은 이 모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너는 오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근데 사실 MBTI라는 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잖아요. 내가 E라고 하면 E고 I라고 하면 I야. 근데 내가 E인데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그럼 나는 E인데 I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모임에서는 왈가닥처럼 이제 막 날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의 입장을 정립시켜 놨으니까. 너는 I형의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대지 말라. 약간 이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고객을 정의하는 관점도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모객을 할 때. 그다음에 인원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원수도. 모임하면 인원수가 많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많아질수록 한 명 한 명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김 교수님 그분도 있잖아요. 김익환 교수님 그분도 미라클 모닝 이런 모임을 해요. 근데 그분 모임 하면은 500명, 1000명씩 아침에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 분의 그 줌 미팅 공유를 해주면은. 그럼 500명, 1000명이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아침에 지금 여기 같이 하는 분도 있으시지만은 저 포함해서 5명이서 같이 미라클 모닝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 저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런 게 뭐, 인사이트 쉐어하면서 이런 게 있고 서로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는 500명, 1000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관계도 돈독하게 유지하면서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임 운영할 때 나의 또 능력 범위 내에서 5명 정도를만 내가 처음에 운영을 해볼지 아니면 10명을 운영할지 20명을 운영할지 30명을 운영할지 이런 부분들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명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내가 또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오로지 5명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5명 정도로 한번 모아볼까? 뭐, 내가 너무 부담되니까 3명 정도만 모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인원수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운영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제 결정했고 참가자들 모였어. 나랑 내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 모였어. 그럼 이 사람들한테 운영 방법은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라는 거죠. 커리큘럼, 이 모임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 거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모임 운영 기간이 있겠죠. 단기로 할 거야? 그냥 뭐 일주일 코스로 바짝 해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하루 코스로 그냥 이렇게 저는 이것도 모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진짜 모였잖아요. 모임이라는 게 모인 거니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럼 하루 하고 그냥 쫑 칠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였으니까 이 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모임 창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 지금 초대해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에서 정보를 계속 공유할 테니까 남아 있으실 분들 남아 있어라. 라고 하면 이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좀 장기적으로도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 기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블로그 러닝메이트는 3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책 러닝메이트는 4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습관 만드는 미라클 모닝 독서 운동 러닝메이트는 또 4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행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동 방법도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활동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모임이니까 모여야 되잖아. 어떻게 모일 거야? 오프라인으로 모일 거야? 온라인으로 모일 거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모이려면은 화상회의가 필요하겠죠? 그럼 줌 미팅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줌 미팅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뭐 구글 미트를 준비하든가 네이버에서 뭐 화상회의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준비하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모임의 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증을 잘 시킵니다. 인증. 그러니까 과제를 내주고 인증을 하는 거죠. 블로그 러닝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글을 2주차, 3주차에는 글을 매일매일 하나씩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글을 매일 쓴 다음에 그 자기가 글 쓴 걸 인증을 시켜요. 그럼 제가 그 글을 다 읽어보고 키워드 분석을 다 해보고 피드백을 해줘요. 이거 이렇게 잘못 써, 이건 잘못했고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주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글 쓸 때는 그럼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주라는 기간이 지나면은 글쓰기 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이제 마스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마스터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론만 주입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강화하는 거죠. 전자책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책도 기한을 딱 정해줘요. 1주차에는 주제랑 목차를 정해야 됩니다. 주제랑 목차 정하시는 뭐 방법들은 뭐 이렇게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제 정해서 인증을 하세요. 라고 언제까지 인증하세요. 라고 하고 2주차, 3주차에는 글쓰기를 할 겁니다. 2주차, 3주차에도 매일 글 하나씩 하루에 2장씩 전자책을 써가지고 카페에다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을 2번 안 하면 누락됩니다. 아니, 그 인증을 2번 안 하면 탈락됩니다. 환불 안 됩니다. 이런 규정들을 내가 운영 방법을 만들어 놓는 거죠. 3주차에는 2주차 이번 2주차 마지막 주에는 제가 크몽의 전자책을 등록하기 위해서 네, 하늘분님 네,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서 크몽에 등록하기 위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 표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3D 목qab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요.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크몽 전문가 등록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언제 사람들한테 알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안 하면 또 토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줌 미팅을 어 저는 그냥 프로그램마다 다 다른데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 아침 6시에 모임을 해요. 이 줌 미팅으로 모임을 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읽었던 책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좋았던 내용들, 내가 내 삶에 적용해 만한 좋은 인사이트들을 그때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유해요. 미라클 모닝은 매일 아침 만나요. 매일 아침 줌 미팅으로 그러니까 주말 빼고 매일 아침 줌 미팅으로 만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끝내요. 건강 러닝메이트는 모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운영 커리큘럼이 계속 이제 그 특색에 맞게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처음에 원칙은 만들어놔야 여기서 이제 그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짜야 됩니다. 근데 이 커리큘럼 어떻게 짜냐? 내가 아까 모방을 하라고 했잖아요. 모방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 커리큘럼을 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커리큘럼 짜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랑 모임이니까 기본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 방법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카카오톡으로 할 건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만 운영할 건지, 모임 자체는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카페에다 저처럼 인증을 시켜가지고 카페에서 정보 교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운영 기간, 또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활동 방법,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객을 해야 되죠. 이제 여기까지가 끝났으면은 내가 이제 모임을 운영할 준비가 다 세팅이 된 거잖아요. 다 정했죠. 주제 결정했고, 참가자, 어떤 참가자를 할지 고객 결정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다 세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일단은 블로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기반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게 아니었네요. 지금 다른 내용이 나왔네요. 네. 이거 제가, 그러니까 SOP라고 해가지고 표준 운영 절차를 자기가 하기 전에 수립을 해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시간표를 만드는 거죠. 제가 이게 약간 간소화해가지고 적어놓은 건데, 1일차에는 뭐를 해야 되고, 2주차에는 뭐를 해야 되고. 이게 마치 그냥 여행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행 계획을. 우리가 이번에 뭐, 일본으로 5박 6일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이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가서 언제 비행기를 타가지고 언제 갈 거고, 점심은 어디서 먹을 거고, 저녁은 어디서 먹을 거고, 이런 것들, 여행지는 어디를 갈 거고, 이런 것들을 그냥 계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실행하다 보면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럼 그때그때 대응하면 돼요. 주식 시장이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SOP를 짜놓고 모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냥 아이디어를 적어놔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좀 부족하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체크 해가지고 그 다음 기술을 운영할 때는 좀 더 이제 보완하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죠. 또 피드백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객을 해야 되는데 모객을 할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기반으로 모객을 하는데 블로그가 가지는 장점이 있죠. 이게 예를 들면 유튜브는 일방향적입니다. 그렇죠? 크리에이터가 구독자들한테 일방향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들이 봐야 뭔가 활동이 일어나는 건데 블로그는 쌍방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크리에이터, 나도 크리에이터, 너도 크리에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모든 채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 글을 공유하는 게 참석 조건으로 걸면은 이 사람이 내 이웃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유를 해요. 그럼 이 사람 이웃이 또 이만큼 있어요. 이 사람이 또 공유를 해요. 이 사람 이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파되는 이 속도가 엄청나게 좀 이게 확장성이 넓은 거죠. 이 사람들 모두 크리에이터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누군가의 그 블로그 글에 공유된 내용을 보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평소에 지금까지는 관계가 없었던 분들이 오늘 많이 들어온 게 이런 것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온 거겠죠.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인스타도 다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인스타도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는 약간 일방적인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플랫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그럼 네이버 카페에는 또 쪽지 기능이 있어요. 그 회원들한테 쪽지를 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쪽지를 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뷰를 운영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카카오 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카카오 뷰도 내가 광고비를 일부 지불하면은 그 사람의 카카오톡으로 이 다이렉트 메시지를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홍보도 처음부터 막 내가 돈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일단 블로그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소소하게 모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그 블로그도 내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블로그여야지 사람들이랑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통은 좀 있는 블로그여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나한테 접근을 하겠죠. 그냥 나는 맨날 정보성 글 쓰고 소통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모집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 운영할 때도 브랜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성 글 막 계속 쓰는 거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여기서 한계가 생겨요. 막혀요. 근데 내 블로그에 예를 들면 오늘은 블로그 글 진짜 쓰기 싫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요. 얘 왜 그러지? 평소에 잘 쓰던 애가 왜 그러지? 그럼 읽어봅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왜 썼고 뭐 썼고 이렇게 하면 구구절절 써놓으면은 얘도 힘들구나. 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면은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각인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들어와서 보고 와 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네. 그리고 한 번 딱 꽂힌 애들은 뭔가 글을 쓰면 자주 보게 돼요. 얘 지난번에 이렇게 썼었는데 이번 또 이렇게 썼네. 아무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사에
새기려면은 정보성 글쓰기만 해서는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나를 인식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하는 글쓰기도 블로그에 꾸준히 해 나가셔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나를 관심 있게 봤던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모객을 할 때는 이웃, 글 공유하기,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것 내가 이런 플랫폼조차도 없다. 지금 다 있으시죠? 블로그는 다 하신 분들이 오신 거니까. 이런 플랫폼은 없다. 그러면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어플에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소모임, 뭐, 이런 것도 있고, 밴드도 있고, 이모좀, 이런 데서 내가 가입을 해가지고 내가 모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스터디파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었는데, 거기서 블로그 1일 1포스팅 2주 하는 거를 모집을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잘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1일 1포스팅을 2주 동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채팅방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카페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건 채널이 너무 다양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채널을 너무 다양하게 운영하실 수도 있고,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일단 전 기본적으로 블로그는 추천드리고, 다른 채널이 있으면 그 채널도 당연히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인들도 있죠, 지인.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나랑 약간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모집글을 이제 작성할 때 필수 요소라고 해가지고 제가 6가지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뭐 너무 뻔합니다. 모임을 소개하는 거 이런 모임이다. 나는 이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모임에 참여하면 뭐가 좋고 모임은 이런 장점이 있다. 운영 방법은 커리큘럼은 이렇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존 참여자들의 후기가 있으면은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라고 또 설득의 심리학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후기가 많은 상품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도 쿠팡에서 구매할 때 무조건 구매자 수 많은 거 그냥 큰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존 참여자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그냥 쉽게 사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쌓아가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뭐 무료로 운영하고 그런 것들 좀 뒤에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모임 참여 신청 방법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적어줘야 된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책에 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딥하게 일단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채널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채널을 개설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살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을 예를 들면 내가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이 채널 소통이 가장 쉬우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하게 될 텐데 개설 및 운영하면은 이것도 사실 이런 것도 사실 허들이에요.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 근데 이것도 검색하는 거 시간이 들어가는데 제가 전자책에 요 내용은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뭐 방장봇이 바로 환영 인사를 해주게 하고 그다음 뭐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가지고 넣어놓고 커리큘럼에 대한 공지글을 작성해놓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디테일한 방법론은 전자책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전자책 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다 준비를 했어요. 오케이. 모객도 했고. 근데 모객하는 게 기간이 좀 잡을 거 아니에요? 하루만 모객할 건 아니니까. 한 1주에서 2주 정도 모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픈 채팅방도 미리 만들어 놓고, 커리큘럼도 미흡한 것도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죠. 이렇게 이제 세팅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좀 긴장되는 기간입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뭐 신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긴장이 되거든요. 채팅방 개설해놓고 누군가 딱 들어오면은 뭔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해요. 누군가 들어오면은 저도 대전 세종에 있는 블로거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활동 좀 해보려고 대전 세종 블로그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뭔가 뜨끔뜨끔해요. 제가 인원수가 좀 적기도 해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막 대응하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엄청 떨리시긴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모임을 운영해가지고 수익화 가는 과정까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모임 운영을 할 때 처음에는 무조건 무료로 해야 됩니다. 무료로. 왜냐면은 내가, 이 커리큘럼에 대한 왜 기업도 물건을 생산할 때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게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보고, 미흡한 부분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야, 이게 반응이 좋구나. 그럼 이제 양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도 프로토타입을 운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무료로 운영하면은 일단 고객
그걸 모집하기가 쉽죠. 유료로 운영하는 것보다 고객을 모집하는 게 쉽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료로 운영하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내가 좋은 가치를 전달해줬다고 하면은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커리큘럼 보완해서 유료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가격도 좀 책정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어, 무료 운영 하나씩 잠깐 볼게요. 무료 운영을 하면은 고객이 당연히 쉽습니다. 유료보다는 무료가 허들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모객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무료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무료로 운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 20%만 전달할 거야.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행위예요. 왜냐면은, 무료로 했을 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감동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료로 운영했을 때 오히려 감동을 줘야 그 사람이 내가 막 엄청 요청하지 않아도 블로그 후기글 제발 좀 좋게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진짜 내가 2시간 동안 들으면 정말 좋다. 이렇게 스스로 남의 입에서 홍보가 되게끔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메인 지식을 모두 다 퍼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당장은 내 물건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고객이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고객 구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무료로 운영했을 때는 특히 더 성심성의껏 그 사람이 이거를 내가 무료로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오늘처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후기를 요청을 하잖아요. 3일 이내에 후기를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프대요. 목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날 때 여러분 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수 짝짝짝 쓰면서 마무리했어. 근데 후기 가가지고 이 내용 개판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당연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쓰라고 이야기 드릴 건데 근데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나도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도 좋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후기가 뭐가 된다? 다음에 사람들이 사회적 증거의 원칙,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에 구매를 하려고 유료를 할 때도 후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 프로그램 진짜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모객을 하는 게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료로 운영을 해가지고 더 긴밀하게, 더 딥하게 이야기하고 소통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좋은 후기를 받아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후기를 받아내고 피드백을 받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뭐냐 이것도 익명으로 하는 게 뭐 더 좋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1대1로 디테일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오늘 강의 너무 좋지 않았나요? 라고 하면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끝나고 나서 제3자, 예를 들면 리서치를 하는 제3자가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 오늘 강의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돼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오늘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튼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봐야 됩니다.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 더 많은 부분을 알려줬으면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알려달라. 그래야 내가 커리큘럼을 보완하고 다음 기수에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테니까 좀 알려달라고 저는 계속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보완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요. 어, 그리고 이제 그 후기들을 가지고 모집글에 활용을 하는 거죠. 이 후기들, 누구의 후기. 그리고 또 뭐 일부분을 또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방법들은 너무 별로여가지고 이렇게 캡처는 안 하고 그냥 뭐 링크를 다 달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링크를 다 달아가지고 그 온전한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권위가 생기죠.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진짜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고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전문가가 확실한 한 것 같다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후기들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냥 일단은 좋은 프로그램이고 내가 적어도 손해는 안 보는 프로그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집글의 요 후기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모객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모객이 좀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일단 2개 기수 정도는 무료로 운영하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내가 전혀 몰랐던 상태였으니까 그냥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보완해가지고 2기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2기의 반응이 좀 더 좋아야 되겠죠. 반응이 좀 더 좋고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다음으로 유료화 단계 한 3기부터는 유료화로 적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화를 할 때 그럼 이제 가격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가격을 내가 얼마를 받는 게 적절한 거지? 이런 걸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나의 몸값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이건 제가 블럼에 20만 원을 20만 원을 받고 있는 블럼에 대한 참가 비용을 산정한 건데,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줌 미팅을 4시간 한다. 오리엔테이션 때 1시간 하고, 주간회의 2시간 하고, 최종회의 1시간 한다. 4시간. 강의 6시간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피드백을 하루에 2시간씩 하니까 이게 20시간이다. 그리고 1대1 코칭 하는 것도 있으니까 5시간이다. 오픈 채팅만 운영하는 거, 실시간 상담하는 것도 전체 한 3주 동안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시간 하고요. 그럼 38시간이 내가 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8시간이 필요하구나. 난 1시간당 몸값 나는 3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 정보에 있어가지고 내가 약간 전문성 있으니까. 그러면 곱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38시간에 3시간을 곱해. 아니, 3만 원을 곱해. 그럼 114만 원이 나오네? 그럼 내가 5명 정도 모임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20만 원씩 받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114만 원, 오케이. 인원수, 그럼 2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 모임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그 좀 민망하긴 하네요. 하늘빛님도 모임에 참가 계시고 그 모임에 실제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계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민낯이 밝아지는 게 약간 화끈거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비용을 적절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비용은 조금씩 올려가야 돼요. 적정 가격을 찾아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좀 내가 사실 자신이 없으니까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용을 조금씩 올립니다. 기술을 운영할 때마다. 그럼 그러다 보면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비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가자가 떨어지는 수준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가격을 협상하는 거죠. 요 정도 가격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석을 하는 가격대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가격을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결정할 때는 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참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오히려 비싸면은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비싼 걸 내가 구매를 하면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합리화를 해야 되거든요. 내 선택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내가 20만 원짜리 구매한 거는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역시 나의 선택은 잘 됐어.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또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잘 안 될 때는 가격을 점프업 시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블러메가 그랬어요. 블러메는 10만 원으로 운영하다가 20만 원으로 제가 그냥 확 올렸거든요. 근데 참가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참 신기하게. 그거는 이제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측정을 하면서 가격도 뭐 한번 고정되면 끝까지 고정하는 게 아니고 조율을 해가면서 내가 맞춰가는 거니까 큰 고민은 하지 않으시고 기본적으로 2기 무료 운영, 3기부터는 유료 운영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 제가 2교시는 좀 45분 정도 질의응답을 또 받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일찍 끝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그 전자책을 전달드리면 거기서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 개념이나 플로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질문이 질문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죠. 네, 질문이 있다. 네요. 다행입니다. 네. 반누나님. 반누나님이랑 린다님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모임을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모임이, 어, 일단 린다님 질문에 먼저 드립니다. 모임 3개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 각 그냥 기수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항상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약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블로그를 그 3주 동안 완성하는 블로그 러닝메이트는 제가 기수 거의 한 달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3주 동안 해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전자책 작성하는 모임은 지금도 운영 중이에요. 지금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8월 한 중순쯤에 또 모아가지고 4기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습관 만들기 그 모임은 미라클 모닝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매일 독서하는 거 매일 운동하는 거 요거는 3개를 한 개로 묶어가지고 제가 갓생 러닝메이트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어떻게 보면 5개고 모임 자체는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린다님. 그다음에 반누나님 블로그로 모객한 거는 블로그가 인플루언서라서 가능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메신저 이야기할 때 성과 기반형 그 메신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과가 있으면 모객이 쉬운 거죠. 근데 제가 인플루언서라서 모객을 꼭 성공했다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 내가 그 부가가치를 높이려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으면은 내가 단가를 좀 높일 수 있으니까 참가비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모임을 그냥 1일 포스팅을 30일 하는 모임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나의 어떤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울타리만 쳐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30일 동안 할 수 있는 울타리만 쳐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또 질문을 하겠죠. 그럼 그 소통을 하면서 나도 성장하는 거고 상대방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방법은 여러 가지 그 유료할 때도 참가비를 내면 10,000원을 받고요. 10,000원을 받고 1일 포스팅 30일을 완수하면은 10,000원을 그냥 돌려줘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완수 못하면은 뭐 이거를 이 남은 참가 비용은 뭐 모임 운영의 차원에서 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법은 가격은 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주님 최근에 개설한 블로그는 지수가 낮아서 인플루언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플루언서는 블로그 지수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블로그를 만든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인데 네이버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는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전문성이 좀 높고. 근데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한 사람들은 주제를 한 가지 주제로 일관적으로 오랫동안 운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중구난방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신규 블로거들이 한 가지 주제를 집중을 해가지고 꾸준히만 포스팅을 했을 경우에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모든 표본을 조사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네이버가 원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랫동안 운영해서 인플루언서가 잘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어, 노하우는 지금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기 힘들지만은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운영을 해야 되고요. 주제의 범위는 좁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면 주식이라고 했을 때도 내가 ETF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은 집중해가지고 분석한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에 뭐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분석한다.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나는 국내 주식 중에서도 테마주에서만 단타 기준으로 테마주와 관련된 것만 다룬다. 이렇게 하면 더 디테일하고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걸 다 다루면은 인플루언서가 되기는 오히려 힘들죠. 경제 소식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정책도 하고 세금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사람을 전문가로 보기에는 약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주제를 좁히고 글을 꾸준히 쓰고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인플루언서 100명의 표본을 조사한다고 했던 거를 해봤어요. 그게 제가 전자책 러닝메이트 2기를 운영할 때 제가 선정했던 주제였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완성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웃은 2,000명이 거의 무조건 넘어요. 그, 된 사람들이. 그리고 댓글하고 소통활동 하는 거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리고 블로그 운영 기간은 긴 사람보다 짧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네. 신규 개설한 블로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지금은 그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부분 뭐 디테일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임 소득은 기타 소득인가요? 이게 사실 또 소득이 좀 애매하죠. 내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는 수익이면 당연히 사업소득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모임을 운영을 해가지고 참가비를 받는 거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애매한데 이 부분을 그 이것도 장점으로 넣을 수도 없고 왜냐면 이게 뭐 참가자분들한테 이렇게 전 지금 현금으로 다 받아요. 계좌이체로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득 처리가 사실 좀 애매하죠. 애매해요.
근데 개인한테서 개인한테로 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조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약간 이게 뭐 규모가 커지지 않는 한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기타 이걸 소득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잡으셔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가세 신고나 안 하죠. 그러니까 네, 부가세 신고나 현금영수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나쁜 사람이죠. 악덕 사업주인가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네. 가은님, 참가자들이 좋아할 만큼 열심히 운영. 어, 이거는, 이게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불만이 생기면은, 불만은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약간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그거랑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불만이 생길까 봐 무서워서 모임을 운영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겠죠? 모임이 생겼을 때, 불만이 생기면은, 왜 불만이 생기는지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게 내 모임의 문제인 건지, 저 사람의 문제인 건지, 이것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응을 할 뿐이죠. 모임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불만이 있어요.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만족해요.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참가자가 문제인 거죠. 그럼 내가 모임의 커리큘럼을 그 사람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랑 이제 개인 채팅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좀, 좀 양해를 해주시라. 아니면은, 이 모임 운영이 정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나가시겠다고 하시면은 제가 그 부분은 뭐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냥 업무 처리인 거죠. 문제가 생길 때 처리하는 대응 방안. 그리고 돈만 내고 참여를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지난 블럼의 9기를 운영할 때 이거 엄청 난감했거든요. 아니, 돈을 제가 받았는데, 일일 포스팅을 2주 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쓰면 매일매일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격까지 다 책정을 한 건데, 글을 안 써요. 2주 동안 글을 한 개도 안 쓰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요. 근데 제가 그분이 저한테 뭐 사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못 쓴 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얘기라도 하고 소통이 되면은 제가 뭐 환불을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예 그냥 아예 뭐 말도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잠수하고 그냥 모임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나는 매일 그 피드백 해드리는 분 한 분 줄어드니까 좋네. 이렇게 하고 말았죠. 근데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다음 내가 아무리 환경을 설정을 이렇게 잘해도 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집단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미 이야기 아세요? 개미 100마리가 있으면은 개미 100마리 중에 20마리는 논다고 해요. 100마리 중에 20마리는 놀아요. 그러면 그 20마리를 다 싸 잡아가지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80마리 중에 20%인 16마리는 또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단의 성향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 집단 형성되면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못 따라오는 사람을 내가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뭐 쳐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모임을 운영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참여를 안 하시는 게 사실 제일 힘듭니다. 왜냐면 그 다른 분들한테도 오히려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해야 될까요? 다 열심히 하고자 으쌰으쌰 모였는데 이렇게 안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하죠.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긴 해요. 열심히 하시는 분, 막 질문 많이 하시는 분도 귀찮긴 하거든요. 계속 질문 시도 때도 없이 막 밤낮을 안 가리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 네이버에 검색 한번 딱 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답변을 해드려야 되죠. 근데 그런 귀찮음도 있는데, 아예 그냥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약간 더 모임 운영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가고 오고 하면, 이거는 하늘비님 이야기하신 거. 네. 잠시만요. 그 그다음에 린다님은 기존 블로그를 하시는 걸 저는 일단 추천드려요. 왜냐면 블로그를 운영했으면 그 C랭크라는 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현재 블로그의 주제를 내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뭐 한 가지 주제로 밀도 있게 내가 끌고 나가기가 힘들다. 그럼 아예 신규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주제를 뭐 글을 엄청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주제를 지금부터 작성을 해도 내가 주제에 대한 비중을 맞춰가서 한 분야로 전문성 있게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글을 쓰면 시랭크가 쌓이고 이제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내가 앞으로 할 영역으로 나가시는 게 좋으니까요. 다음에 하늘빛님은 사람들이 나가고 오고 가면 지칩니다. 당연히 이건 지치죠. 근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웃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그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이제 아웃해버리시는 분들은 약간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좁고 아니면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모임 참여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고 나가면은 제가 이제 좀 더 마음이 덜 아픈데 갑자기 이제 내가 모임에 예를 들면 계속 참여하시다가 갑자기 아웃. 그리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뭔가 모든 채널에서 다 아웃. 그런 분이 있으셨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이분은 왜 나가셨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말 안 해주시고 나가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이것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예,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멘탈이 강하면 좋은데 뭐 약해도 극복하면은 내가 더 강해지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 당연히 엄청 고맙죠. 그다음에 가은 줌이랑 온라인 모임 하는데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은 전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오프라인 모임 제가 지난번에 그 대전 세종에 계시는 블로거분들이랑 오프라인으로 한번 그 커피집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 엄청 좋았어요. 왜냐면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고 정보 소통이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야기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랑 또 다르게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온라인도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프라인보다 일단 시장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온라인들이 모으기는 더 쉬운 거죠. 오프라인은 이제 그 모수가 좀 줄어드니까 모이는 사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은 그런 장점이 있고 오프라인은 어 근데 오프라인 저는 이거를 해가지고 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프라인 모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에 제가 서울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혹시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번개하려고 하는데 만나실 분들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한 7, 8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뭐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또 보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또 더 친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모임을 기반으로 오프라인도 당연히 연결을 하면 좋고 그럼 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얼굴 마주하고 하면 또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예, 화면빨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네. 예, 키 큰 줄 알았는데 키 작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로즈님 블로그 카테고리 바꿔서 글 써도 되죠.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건 제가 섣불리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로즈님의 블로그를 제가 분석을 해보고 예를 들면 지금 글이 100개인데 지금 글 100개신데 경제 분야 50개 쓰셨고 일상 분야 50개 쓰셨는데 그러면은 사실 50대 50 비중이 맞으니까 뭐 하나 메인 주제 정해가지고 이걸로 가세요. 비중을 조절합시다. 8대 2, 또 7대 3, 이 정도로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내가 어, 글을 1000개를 썼어요. 글 1000개를 썼어. 근데 300개씩 썼어. 뭐 경제 300개, 일상 300개, 맛집 300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3대 3대 3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제를 내가 밀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비중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글이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글이 적을 때는 글 50개만 쓰면은 100개 대 50이 되는데 그 3대 3대 3일 때에는 글 100개를 써도 4대 3대 뭐 4대 뭐 2점 몇 대 2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글이 많이 쌓여 있으면 주제를 바꾸고 카테고리를 바꾸는 게 애초에 너무 어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 어렵겠죠. 글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은. 근데 글이 많이 쌓여있지 않으면은, 한 200개 정도 이내면은 카테고리를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카테고리라는 것도 좀 애매해요. 이 블로그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게시판 그 카테고리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가은님은 이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2번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특히 뭐냐, 생활 습관 그 러닝메이트 할 때 미라클 모닝이랑 독서랑 그 운동 러닝메이트를 유료화할 때 그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스트레스도 좀 많았고. 왜냐면은 일단 내가 그래도 뭔가를
이 시간을 할애하고 모임을 울타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생활 습관이 정착되게끔 하는 삶의 방향이 좋아지게끔 하는 역할을 내가 어떤 가치를 전달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무료로 계속 운영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전 참가자분들한테 이제 진솔하게 다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거 혹시 유료로 한다고 하시면은 모임 비용이 얼마 정도면 적절할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거는 5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독서 모임 5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사람마다 또 느끼는 가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해봤어요. 후불제도 해봤어요. 후불제. 한 달 동안 해보고 느끼는 가치만큼 비용을 지불하세요. 이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 비용 그대로 주신 분들이 대부분 많았고, 어떤 분은 막 5만 원을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 모임 하나 하는데.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제가 이거는 그 참가자분들한테 짐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또 내가 만 원 내면 쪼잔해 보이고, 5만 원 내면 내가 뭐 대단해 보이고, 약간 또 그런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참가자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한 번 5만 원 냈으면 그 다음에도 5만 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부담을 주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참가비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운영하다 보면서, 그 운영의 묘라고 하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모임 장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참가자들이 장기 참가자가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이제 의견을 같이 물어가 보면서 조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제가 생각한 다음 스텝은 이 모임의 그 부방장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전달을 해드리고 이분들이 좀 운영을 하게끔 하고 비용을 뿜빠이 하는 거죠. 나는 모임을 내 울타리라는 거에 대한 어떤 나이가 가진 권위나 요거를 경험을 가지고 울타리는 내가 만들 테니까 실질적인 운영은 당신이 좀 해주세요. 그 대신 우리가 모임을 운영하는 데서 나오는 수익은 반반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넥스 스텝이거든요. 다음 스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감은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반감을 가지는 사람 나가는 거고요. 반감을 안 가지는 사람은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일기이기 무료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유료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전달해 줬냐, 안 했냐의 문제겠죠. 아까 말한 좀 열심히 하면은, 근데 이기를, 운영 기간이 있겠지만, 운영 기간을 좀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요, 정이 들어요. 정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 이렇게 고생하면서 뭐가 이 나를 도와주려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비용은 내면서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또 그렇게 또 유료화도 거의 무료 운영에서 유료 운영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린다님 좋은 의견이시네요. 모임 창업 챌린지 일기. 어 이거 이게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독서 모임 있잖아요. 초기에 말했던 독서 모임에서 30만 원짜리 독서 모임이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 이 모임을 운영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로 갈 것인가를 독서 모임에서 현실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그 부의 차선이 그거에 대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알고 난 뒤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또 모임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 또 모으는 거죠. 해보고 싶은 나도 그 김에 모임 하나 더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의견이신 것 같네요. 네. 모임 창업을 위한 모임을 만들기 위한 모모임 네요. 네. 모임의 리더가 되는 모임 좋은 것 같네요.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줌 미팅 이줌 미팅 한 번 더 참석할 수 있나요? 이줌 미팅이요? 지금은 근데 제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저도 보고 요거를 또 이게 무료잖아요. 저도 이것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무료하고 반응을 또 피드백 받고 뭐가 부족한지를 채우고 그다음에 또 두 번 한 번 더 해보고 반응 좋다. 그럼 유료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소득을 확실히 확 증가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27명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제가 참가비를 10,000원씩 받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2시간 강의를 했어요. 27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제 전자책까지 예를 들면 끼워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에 있습니다. 전자책 2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뭐 여기 참여하면 만 원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27만 원이 54만 원이 되는 거죠. 2시간 가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다음에 사막의 오아시스님, 사막의 오아시스님, 잠시만요. 아, 이거 DM으로 질문 주셨는데 같이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모임 창업은 저는 어, 권장을 드리고 싶은 분은 저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모임 창업의 장점 5가지를 이야기 드렸거든요. 저는 제가 혼자서 뭔가를 끙끙댔을 때보다 다른 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얻은 게 정말 많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그 제 전자책에도 있는데 이 몸도 마찬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제 몸도 굉장히 건강해졌고요. 독서도 제가 올해 27권을 했는데 이 모임 운영을 하면서 독서도 굉장히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습관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독서하는 거, 운동하는 거. 완전 습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거 끝나고 빨리 독서를 10분이라도 하고 나서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팔굽혀펴기도 10개라도 하고 인증을 해야 돼요. 이건 안 하면은 제 일과가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성장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은 모임을 운영해 보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모든 분들한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 인맥도 넓어지고 장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다음에 하늘비님 개인적으로 무료화를 운영하다가 유료화를 네 감사합니다. 하늘비님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늘비님 이거 뿌락치라고 오해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전에 심어놓은 이렇게 약간 방청객 박수 쳐주는 사람처럼. 네, 하늘비님은 저랑 장기적으로 이 모임에 미라클 모닝이랑 참여를 하고 계시고, 네, 전자책 지금 쓰시는 것도 참여를 하고 계셔가지고 계속 같이 하고 있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배정희님 블로그 조회수 1 1600, 1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블로그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는 조회수가 있을 때 수익화를 생각한다라는 게 지금 정희님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슉 하나 넣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천 명이 넘게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증가한 거고 그게 검색 유입이 아니라 어떤 노출에 의한 유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추천에 이렇게 떠가지고. 그러면 네, 예, 그리고 그 글이 어떤 좋은 글귀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내 전자책 판매하는 링크를 더 많은 내용, 이 책을 통해 난 이 책이 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링크 하나 넣어놓으면은 트래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구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이거 링크 하나 쭉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장기간으로 이어지진 않겠죠. 왜냐면 검색에 의한 유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트래픽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10일 이상 됐다고 하니까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약간 디테일한 상황을 봐야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다님, 모임 창업 유튜브. 모임 창업 유튜브, 이게, 제가 모임 창업 크몽에 이번에 전자책을 내면서 모임 창업 요거를 검색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크몽에도 이거와 관련된 전자책들이. 근데 이거로도 유튜브 운영 주제로도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파생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활동을 하게 되면 또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럼 또 그분들 초대해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할 수 있죠. 아무튼 네, 안누나님, 네 지금 이제 질문 11시가 넘어가지고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마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사항이 더 있으신 분은 오픈 채팅방이 또 있으니까요. 거기서 뭐 질의응답 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 강의 후기 또 나가시면서 먼저 나가신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다들 일단 강의 후기를 3일 이내에 써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시고 참여를 하신 거라서 3일 이내, 그러니까 8월 12일입니다. 8월 10일. 목금토 12일까지 개인 블로그에 남겨주시고 지금 참여해 계시는 오픈 채팅방에 그 블로그에 후기 남긴 걸 링크로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자책 판매 링크를 아래쪽에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메일 보내드릴 때 그 전자책 파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링크랑 같이. 그다음에 우수 후기를 써주신 5분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또 블로그에 대한 고민사항이 많으신 분들이 역시 많네요. 네. 그래서 블로그 우수 후기 5분 선정하셔가지고 그 1대1 코칭을, 블로그 코칭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모임 창업에 대한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모임 창업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카페에서 거기도 있지만 러닝메이트의 리더가 되실 분을 찾고 있다는 것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배정인 정희님이랑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운영하고 싶은 모임이 있으시면요. 카페에다가 그 저랑 사전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카페를 통해서 약간 회원수가 얼마 안 됩니다만 모으고 또 채팅방에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특히 무료로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참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저도 참석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모임을 하면서 운영해 가면서 와 이렇게 좀 우리가 서로 이제 보완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또 좋은 방법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진짜 모임 창업에 대한 모임을 한번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으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네,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저는 이 카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서 같이 어, 해주실 수 있으면은 꾸준히 함께 나아가면서 성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고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계시는 제가 이거를 진짜로 유튜브에 검색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의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네, 여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심장님 유튜브예요. 이거 제가 저커버그 그 뭐지? 저커버그 일단 시작 이렇게 검색했었나? 이렇게 하니까 심장님의 유튜브 쇼츠가 뜨더라고요. 요거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Well, let me tell you a secret. No one does when they begin. Ideas don't come out fully formed. They only become clear as you work on them. You just have to get started. If I had to know everything about connecting people before I got started, I never would have built Facebook. Facebook wasn't the first thing I built. I also built chat systems and games, study tools and music players, and I'm not alone. J.K. Rowling got rejected 12 times before she finally wrote and published Harry Potter. Even Beyonce had to make hundreds of songs to get Halo. The greatest successes come from having the freedom to fail. 네. Well, let me tell you. 너무 멋진 영화입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리빌딩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